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랑 모드로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요. KTX를 민영화하면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중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가 아주 좋아서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시작을 해봤고요. 대전시가 얼마 전에 그 꿈돌이랜드를 드디어 매입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장기 임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받을 돈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꿈돌이랜드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사는 것이 지금 바람직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경실련의 이광진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그 꿈돌이랜드 118억으로 대전시가 산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 재정으로 산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시에서 뭐 추진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전혀 분리돼서 운영 중인 대전 마케팅 공사가 산 것이고요. 대전 마케팅 공사의 예산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럼 마케팅 공사의 돈은 대전시에서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가나요?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국가기관으로부터 이제 엑스포 과학공을 넘겨받은 거고요. 끝나고 수익금을 그 당시 남았던 수익금을 현찰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까지 대부분 소진을 했고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 일부의 재정을 가지고 이제 산 거죠. 요번에 사고 나면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93년도에 대전 엑스포를 하고 나서 그 수익금을 받은 것이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갔고 그게 다시 마케팅 공사로 넘어온 거다. 그 돈을 이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니까 까먹으면서 그렇죠. 가고 있는 건데 이번 사고 나머지 리뉴얼하면 돈이 없어질 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물론 이제 조금 남겠지만은 네. 거의 뭐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고 엑스포 과학공원의 경영 적자는 지금보다도 이제 이자 수익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들어간 118억 원이 소요가 돼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계획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일단 지금 문을 닫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허공으로 일단 날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말이에요. 그 엑스포 과학공원을 한 번 이상씩은 다 가봤을 거고 또 어린이들이 소풍도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고 고장도 여러 번 났었잖아요. 사고도 있었고. 그렇죠. 고철덩어리라고 알고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철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근데 대전시가 왜 산 거죠? 일단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국책 사업으로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HD 드라마 타운이라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외자 유치라고 해가지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엑스포 과학공을 재창조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외국 자본이 이제 롯데그룹이 이제 외국 자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업과 연관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HD 드라마 타운과 관련해서는 HD 드라마 타운이 어떻게든 국책 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HD 드라마 타운이 이제 사업 범위가 이제 섹터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사업 범위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지금 꿈돌이랜드의 출입로, 그 출입로를 이제 잠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꿈돌이 동산의 출입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학공원 뒤쪽으로 나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전에 이제 정보통신관이라고 있었는데 정보통신관 뒤쪽이 이제 주 출입로입니다. 근데 그 주 출입로까지 HD 드라마 타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입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드라마 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뭐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어떻게든 외자 유치 사업으로 롯데가 엑스포 재창조 사업에 지금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롯데의 이제 그 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롯데의 호텔 부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엑스포 재창조 사업 전반적인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서 대전 마케팅 공사가
꿈돌이랜드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엑스포 재창조 사업 중에 HD 드라마타운 건립 사업은 안 들어있는 건가요? 예컨대 엑스포를 재창조를 하려면 그 단지 전체를 리뉴얼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시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드라마타운이 있을 거고 놀이시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다 유기적으로 다시 세팅이 되거나 컨텐츠가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게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지금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고려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대전시에서는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고려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됐던 것들이죠. 엑스포 과학공원에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다 보니까 어떻게 했던 이곳에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문화계 쪽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HD 드라마타운을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입점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엑스포 과학공원에 HD 드라마타운이 들어오면은 덩달아서 엑스포 과학공원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접근 방법이 하나 있었고 단지 그것만 가지고는 엑스포 과학공원의 재창조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대전시에서 판단을 해서 롯데그룹을 이제 엑스포 과학공원에 끌어들이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외자다 해가지고 외자일 경우에는 이제 수의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자 유치로 해가지고 롯데를 이제 끌어들이는. 그래서 롯데가 자기들 사업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지대를 대전시에 내고 과학공원이 대전시가 아니고 과학공원 측에 내고 거기에 이제 시설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재창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엑스포를 했던 유산들, 소위 전시관, 과학기술 전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지금 별로 없는 거고 거기에 연예인들이 영화 찍으러 오거나 드라마 찍으러 와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놀이시설에 사람들 끌어들이고 이런 거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과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의 재창조 사업 그리고 이것을 통한 엑스포 과학공원의 활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활성화인지 과학공원의 사업 활성화인지는 불분명하다. 과학공원 활성화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아무래도 민간업자가 자기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네.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롯데 측의 사업 활성화가 맞는 거겠죠. 그리고 롯데 측의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뭐 그 공간 내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과학공원 활성화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겠죠. 시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롯데하고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사전에 없었다. 그리고 롯데하고는 그 사업계획서는 올해 받은 거다. 뭐 작년부터 추진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사업 꿈돌이랜드를 상공하고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하고는 특별한 연관관계 혹은 롯데를 봐주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다. 뭐 이렇게 특혜를 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롯데의 사업계획서가 지난 5월달에 대전시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어요? 공개가 됐나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번 주까지 아마 검토를 하고 중순 정도에 그걸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4월달에 나와가지고 5월달에 발표가 됐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한 달 이제 연기가 됐던 거고요. 연기가 돼서 5월 말에 이제 접수가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검토를 해서 뭐 빠른 시일 안에 검토된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든 혹은 그 엑스포 공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든 간에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의 의견 혹은 과학기술계의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집약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로 좀 윗그림이 좀 탄탄하게 그려졌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이전부터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끊임없이 많은 논의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또 용역들이 활성화 관련된 용역들이 이제 전개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물론 이제 대전시 측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업 어느 거 하나도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들이 이제 발표된 것들이 이번까지 두 차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민선 4기 때 민간업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그 일부 상업시설을 좀 개발하고 이러는 시설로 해가지고 이제 가겠다고 해서 사업자 선정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두 가지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중단을 시켰어요.
한 가지는 상업시설들은 안 된다. 두 가지는 시민적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사실 중단시켰거든요. 근데 민선 5기 들어서 지금 롯데를 끌어들이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그럼 롯데가 들어왔을 경우에 상업시설들이 안 갈 것이냐? 결국 똑같은 상업시설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됐나? 뭐 이전보다도 더 지금 안 된 상황인데 이전은 어떻게 했던 공청회 형식적으로나마 공청회도 진행이 됐고 뭐 자문 기구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도 오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롯데 측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와 그 마케팅 공사, 그다음에 롯데 이 3자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시민사회 참여나 과학기술계의 논의 이런 것들 공론의 장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사업 주체들끼리 혹은 그 시행자 혹은 승인자, 허가자 이런 사람들끼리만 계속 사업계획서 주고받고 이제 협의하고 하는 상황인 거네요. 이제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니까 네. 나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사업계획서라는 게 일단 나오면 이게 바꾸기 힘든 거거든요, 사실. 어떤 원칙들을 시민들하고 합의해놓고 그 원칙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짠 것들이 아니고 철저히 롯데라는 사기업, 민간 기업의 이익 관점에서 계획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계획 관점에서 그 이익 관점에서 잡힌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물론 의견 수렴하는 어떤 형식과 절차는 거치겠지만은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이 속에 얼만큼 녹아 들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과학공원의 활성화와 관련된 기본 계획이든 아니면 대전시의 구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시민사회 참여가 지금 상황에서는 배제된 상황에서 어쨌든 대전시가 롯데의 프로젝트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런 그 큰 사업과 관련해서는 네. 대전시가 정책적 판단을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그렇죠.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방향을 잡고 이 방향에 맞춰서 민간업자도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자 끌어들여서 민간업자한테 사업 제안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 순서가 좀 뒤바뀌는 이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이전에 기본적인 밑그림이 만들어져 있었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기 천하님이 때문에 그 엑스포 과학공원 전문가시잖아요. 뭐 전문가라고 활성화해야 된다. 어떻게 하자. 뭐 이런저런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과학기술과 연관된 어쨌든 그 사이트의 특징이 그런 것도 있고 엑스포도 그런 기준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살려서 하여튼 리뉴얼을 하더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놀이시설이든 상업시설이든 숙박시설이든 이런 거 외에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도 안 보이고 앞으로도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롯데의 사업계획 자체가 어떤 뭐 공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의 이익에 초점 지어지지 않겠냐. 물론 이제 일부를 공익적인 측면으로 뭐 포장은 하겠지만은 요즘 그 기업들의 어떤 사업 접근 방식이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하지만 이것들을 공익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공익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은 어떤 기업의 이윤 추구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달려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롯데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그러니까 꿈돌이랜드를 놀이시설을 다시 새롭게 해서 재개장을 하고 그 옆에 숙박시설을 지어서 소위 관광, 숙박, 놀이 산업을 가지고 온다면 그 땅을 롯데가 사도 될 것 같은데 왜 대전시가 마케팅 공사가 그렇게 서둘러서 사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뭐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측면이었잖아요. 하나는 롯데의 사업 측면, 그 다음에는 이제 HD 드라마 타운의 측면.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HD 드라마 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든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문제는 그럼 마케팅 공사에는 과연 어떠한 득이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케팅 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꿈돌이랜드로부터 지대를 4% 받고 있습니다. 연간. 18,000평 정도인데 1년에 한 12억 정도의 지대를 받고 있어요. 꿈돌이랜드로부터요. 그게 다른 전시관이나 이런 데는 안 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HD 드라마 타운이 이제 국책 사업으로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들어오는데 약 2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지대는 대전시에서 보존해주기로 약속한 게 1%입니다. 그러면은 마케팅 공사는 지금 계속 적자 때문에 계속 책임 추궁을 당했던 공기업입니다. 예. 그런 공기업이 기존에 나오는 수익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든 1년에 12억 정도 들어오는 수익을 포기하고 1년에 3억 정도 되는 수익을 지금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책임은 마케팅 공사가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마케팅 공사가 이걸 급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케팅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118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걸 인수를 했어요. 뭐 일부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수십억 원의 철거 비용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수익은 수익대로 줄어드는 거.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대전시나 국가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맨날 경영의 적자 경영으로 인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는 마케팅 공사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하나 롯데가 만약에 롯데 사업계획서가 뭐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롯데 사업계획서에 그 공간까지 롯데가 사용하는 거라면은 그것은 민간 사업자는 롯데가 부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걸 또 엑스포 과학공원의 운영 주체인 대전 마케팅 공사가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됐든 앞뒤로 전부 맞지 않는 대전시나 롯데 아니면은 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을 지금 마케팅 공사가 혼자 책임을 뒤집어 쓴 그러면서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적자나는 건 적자난다고 또 매일같이 책임 추궁을 당해요. 그래서 사실 그 책임 추궁에 의해서 엑스포 과학공원이 지금 문을 닫고 마케팅 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똑같은 저기를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은 대전시가 져야 되는데 마케팅 공사가 책임진 거죠. 대전시의 공무원들이 이제 마케팅 공사로 이전을 해서 그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지방 공사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적자가 나면 결국은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메꿔줄 거 아닙니까? 뭐 아직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죠. 적자가 누적이 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마케팅 공사가 일선에 있지만 대전시 그다음에 대전시민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렇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 아쿠아월드 건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갑천 도시 민전 고속화도로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대전시가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리고 그 뭐랄까 중요한 정책적 실패와 관련해서 뭔가를 마무리를 할 때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꿈돌이랜드 적자 부분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정치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책임지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앞으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이다, 꼭 사야 된다, 그럼 사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18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꿈돌이랜드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거가 계획이 없다는 거죠.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을 지출해가지고 민간업자의 재산을 지금 구입을 한 겁니다. 뭐 심지어 최악의 경우 이 시설을 앞으로 철거해야 돼요. 그럼 철거하기엔 비용이 또 수십억 원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세상에 이건 초등학생도 그런 그 판단이나 결정을 안 할 텐데요. 내가 계획도 없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한다? 상식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전시의 입장이라면 또 틀릴 겁니다. 근데 지금 매입의 주체는 엑스포 과학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공사라는 거죠. 처장님은 그러면 꿈돌이랜드가 롯데가 들어오면 거기가 놀이시설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혹시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충분히 그런 구상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훨씬 수익을 내는 다른 사업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추측이지만은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그럼 그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일부에서는 또 다른 제3자의 민간 투자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얘기도 나오고 새로운 뭐 민간 사업의 유치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지역이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바로 갑천 건너서는데 그 주거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상업적인 시설들이 더 확대되는 건 바람직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전시가 그 10년 세금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대전시의 자산을 들여서 대전 시민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자산을 들여서 이제 망해가는 기업을 사실은 살려준 거죠.
살려준 거고 대전시 한쪽에서는 대전시도 손해 본 거 없고 그다음에 꿈돌이랜드도 손해 본 게 없다. 윈윈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네.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은 이게 민선 4기 때부터 논의됐던 거거든요. 민선 4기 때부터 논의된 건데 사실 꿈돌이랜드 측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까지 해서 350억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아 그때 살려면 350억을 그렇죠. 내라. 35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요번 과정 속에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꿈돌이랜드가.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HD 드라마 타운이 사업이 들어가면은 꿈돌이랜드의 주 출입로가 없어집니다. 그런 꿈돌이랜드 층에서 앞으로의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이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야, 이거 앞으로 350억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118억 원에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꿈돌이랜드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뭐 요구할 수는 있지만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또 해결했고 그리고 뭐 일부에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왜 꿈돌이랜드가 일방적으로 물러서서 계약을 했을까? 그럼 뭐 이면에 또 다른 뭐 이권에 대한 뭐 어떤 약속이 있는 게 아니냐? 일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뭐 정확한 얘기는 아직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대전 마케팅공사가 그 꿈돌이랜드를 살 때 이사회를 몇 차례 연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사회 안에서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자산을 이동하는 건데 대전시 의회나 대전 시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든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전 마케팅공사와 관련한 정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관상에 보면은 이런 이제 자산의 인수, 네. 매각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마케팅공사의 이사들이 결정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공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 의회나 여기서 뭐 얘기를 한다 해서 이제 처리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대전시 의회가 저게 문제가 있는데도 가만히 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건 의회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그 지방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감사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대표로 선출해준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의회 자체가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전시 뭐 직접 예산이 지출되는 게 아니다. 뭐 이유 하나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뒷짐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책임에 대한 방기고 자기의 권리에 대한 포기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너무 개입을 안 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아까 그 대전시와 그다음 마케팅공사와 그 롯데 이 혹은 꿈돌이랜드까지의 사자 간에 협의가 다 돼 있으면 시민들의 참여는 없어도 되는 건데 이들이 이제 잘 돌아가도록만 했으면 되는 거였다는 얘기군요. 그 이사회 결정 사항에서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서 오히려 대전시로서는 좀 오히려 흠결이 생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이 문제가 뭐 쉽게 끝날 수 있었던 건데 직원이 이제 그 뭐 정족수 관련해 가지고 판단을 잘못했다고 뭐 보도에 됐던데 그렇게 가지고 뭐 한 번에 끝날 거를 두 번, 세 번 이사를 열고 뭐 이게 뭐 무슨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까지 끝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전시도 이제 화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전시의 그 실무 책임자가 마케팅 공사에 대해서 뭐 강도 높은 뭐 요구들을 했고 뭐 여기에 대해서 감사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제죠. 그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염 시장님께서 그래서 그 마케팅 공사를 비롯한 운영의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경영진들한테 혁신을 요구하고 창의성을 요구하고 뭐 그런 일들을 좀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보다 시민들은 이 공사들이 제대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 쪽으로 더 하기를 바라는 대로 혁신하기를 원할 텐데 시장님의 뜻과 시민들의 뜻이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 있네요. 글쎄 뭐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속된 표현으로 하면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직원들의 실수로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회에 이제 보도가 되고 이게 이제 지역의 이슈화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대전시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불쾌감이 좀 생겼을 거고 불쾌감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좀 생각 들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마케팅 공사에서 그런 실수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런 사안들을 대전 시민이 요구하는 사안이냐. 그리고 마케팅 공사가 그 사업을 과연 그렇게 매입해야 될 정도로 시급했던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사실 중요한 것들은 다 뒤로 제껴지고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전 마케팅 공사가 엑스포 과학공원과 컨벤션 부로가 합쳐진 기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엑스포 과학공원의 활성화, 재창조,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과학의 홍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홍보만 하고 있다, 마케팅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실련이 시민감사청구나 이런 것들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일부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뭐 실행에 못 된 게 있고요. 저희는 마케팅 공사 설립이 됐는데 그 설립 초기부터 저희들은 사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하나의 공사로 통합을 했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 한쪽 주체 한쪽이 좀 흑자가 나고 한쪽은 적자다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그 흑자로 전환시키든지 이런 좀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자 나는 두 기업을 통합해 가지고 흑자를 내겠다. 이건 애초부터 좀 출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주 단순한 거죠. 문제가 있는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으면 하나가 될 거다. 그리고 줄어들 거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의 서비스의 향상.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닐까.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처장님 오늘 우리가 20분 동안 이 얘기를 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계속 시그널이 오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 장님 코끼리 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엑스포 과학공원을 어떻게 재창조하고 싶은 건지 대전 시민의 뜻은 무엇인지 시민의 구상은 뭔지 시민의 바람은 무엇인지가 사실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출마 선언문 같이 씁시다. 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국정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국민 여러분 나한테 알려주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사실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엑스포 과학공원 이렇게 만들자라든가 이런 일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그 내용을 대전시나 마케팅 공사로 하여금 받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글쎄요, 말씀하시죠. 어떻게든 그 방향이 어떻게 되든 저희 시민단체가 또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정보들이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이것들이 공유되면서 거기서 만약에 시민들이 상업시설을 요구한다면 상업시설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의 공론회장이 과연 열렸나 그리고 그것들이 공론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자고속도로나 엑스포 과학공원, 아쿠아랜드 이것들 보면은 특히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얻는 자료에 보면은 이건 정말 초등학생도 진행 안 할 사업이거든요. 별로 이런 사업들이 정책이라는 행정의 정책 결정이라는 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책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것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초등학생의 셈법이면 아마 이런 일들 안 하겠죠. 몇 년 후면 사업이 망해서 사실상 그 몇십억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꿈돌이랜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또 사기업이 와서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시민의 세금은 아니지만 대전시의 자산을 가지고 샀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개발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하고 있는 시정 시민들이 제대로 지켜보고 그리고 제안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일보 홈페이지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공론회장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